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3차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인데 그건 이제 그 풀이 과정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논리적인 그 흐름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유형만 외우다 보면은 그게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뀌면은 완전 다른 문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 구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앞 시간에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3차. 3차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숫자를 하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위에 초등학교 동생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23을 5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다. 그런데 초등학교 동생한테 자 한번 23을 5로 나눠볼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5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8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눈 건가요? 제대로 나누지 않았죠. 왜 그러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틀린 이유는 왜 그런가요?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8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초등학교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나누는 숫자보다는 절대 클 수가 없어. 이걸 잘못 나눴기 때문에 이 8을 다시 5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나머지는 절대 나누는 숫자보다 클 수가 없어. 그러니 이 8을 5로 한 번 더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5 곱하기 3과 5 곱하기 1 보이죠? 이 두 개를 5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3이 돼.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5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3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계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시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라고요? 나머지는 절대 얘보다 클 수 없다. 그런데 얘가 클 경우에는 이걸로 한 번 더 나누어서 적어준다 라는 게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예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항식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몫은 qx라고 잡고 나머지는 3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다. 자, 그걸 한마디로 팍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f의 마이너스 2는 얼마다? 2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이때 fx를 뭐라고 하냐면은 x제곱 빼기 1에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몫은 q2의 x라고 잡아주고 자, 얘가 지금 몇 차죠? 얘가 지금 3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서 공부하셨겠지만 3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여기 문자가 몇 개 보이나요? 3개 보이죠? 문자가 3개 보인다라는 말은 조건이 3개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양변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 F1 되겠죠. 여기 F1 됩니다. 그럼 얘 때문에 날아가 버리죠. 그 F1은 얼마냐면은 2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조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얘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은 얘는 F 마이너스 1이고 얘 넣으면 날아가 버리죠.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조건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식 전체에다가 이 세 개의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을 넣어주게 되면 F1 되죠? 근데 그게 2입니다. 2. 그 다음에 1을 넣어주게 되면 얘 때문에 싹 날라가죠, 이렇게. 그럼 1을 넣어주게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F에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얘 때문에 싹 날아갑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 세 번째 조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2가 되고 그 다음 얘 때문에 싹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4A에 마이너스 2B에 다시 그쵸? 마이너스 2B에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풀이 방식은 이걸 이제 여기서 A, B, C를 구하는 방식은 교육과정 바뀝니다. 문자 3개죠? 식 3개입니다. 이걸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알고 계시죠? 결국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를 소거해 나가는 겁니다. 두 개를 연립을 해서 문자를 소거하고 또 두 개를 연립해서 문자를 소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얘하고 얘 보이시나요? 이 두 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뭔가 문자 하나를 콕 찍어서 없애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면 될까요? 요 C 보이시나요? C. 여기도 C 보이죠? C를 없애주겠다. 뭐 마음에 안 들면 A를 없애주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 요 두 개를 빼버리면 되죠. 그죠? 빼버리면 6이 되고 좌변은 6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빼면 없어져 버리죠. 여기서 그 빼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면 2B가 되겠죠. 아, C를 없애려고 했는데 A까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B 값은 3이라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B 값이 3이 구해졌다라는 소리는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연립을 안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3이 구해졌다면 여기 넣을 수 있나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넘겨주게 되면은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근데 뭐 여기 넣지 말고 여기 넣어볼까요? B 자리에 3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죠. 넘겨주게 되면 8 될 겁니다. 그 말은 4A 더하기 C가 그죠? 8 된다 이 소리입니다. 요걸 다시 연립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A 값과 C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빼버리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결국 A 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A가 3이면 여기 넣고 넘겨주게 되면 C 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구하고자 하는 A, B, C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RX는 3X 제곱에 플러스 3X에 빼기 4다라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게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조건이 이렇게 세 개가 온전히 나올 경우. 왜 조건이 세 개가 온전히 나와야 되느냐? 3차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차이기 때문에 그 2차를 이렇게 가정하다 보면은 문자가 3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3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한 다음에 주르륵 풀려고 하는데 그 풀이 방식은 이제 교육과정에서는 없는, 교육과정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C를 없앤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 C를 없애고 요 두 개 연립해서 C를 없앤 다음에 그러면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겠죠. 그걸 풀어버리시면 A값, B값 나오고 그 A값, B값이 구해지게 되면 C값도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인데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신에서. 왜 그러냐? 문제를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이렇게 조건 3개가 온전히 나오는 케이스가 잘 없습니다. 되겠죠? 조건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방식을 이해할 때 얘입니다. 예. 자, 여기 다시 설명합니다. 23을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8 나왔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이 8을 5로 한 번 더 나눠줄 필요가 있다. 자, 이때 또 중요한 내용 하나. 자, 요 3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23을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죠.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알아야 되고 잘못 나누면 한 번 더 나눠서 이런 계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한 가지 보여드렸고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 문제는 요거 0 되는 x값이 2개가 있죠. 그러니 조건이 3개가 튀어나왔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0 되는 x값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럴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fx를 3차로 나누었을 때 몫이 q2x고 나머지가 얘예요. 자, 근데 이게 인수분해 안 된다고 한다면 0 되는 x값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fx를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1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서. 자, 다시 f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빼기 1이다라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여기 괄호를 쳐버리는 건데 이렇게. 왜? 3차로 나누었다 라고 3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편의상 괄호를 쳐버리게 되면 이렇게 fx를 x제곱 빼기 1로 나눈 것처럼 보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여기 알고 있으니까.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1로 나눈 것처럼 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여기 보시면 나누는 식이 2차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나머지가 여전히 지금 2차로 적혀져 있죠.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누는 식이 2차인데 나머지가 2차가 나오면 안 됩니다.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8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8을 5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 식을 이걸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x제곱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눠준다. 아시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다항식 나누셈 알고 계시죠? 자, 여기 a가 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ax제곱에 빼기 a가 되고 뭐 더하고 빼고 막 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굳이 더하고 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들은 나머지가 3x 빼기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에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는 100% 안 봐도 3x
빼기 1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생각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이거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적을 수 있냐면 검산식을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A에다가 X제곱 빼기 1에다가 더하기 3X 빼기 1이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괄호를 쳐버리면 2차로 나눈 것처럼 보고 싶다라는 뜻이 되고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이걸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된다. 근데 그때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 나머지가 3x 빼기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은 A로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3x 빼기 1인 거죠. 그래서 요 식 대신에 검산식을 적어서 딱 적어버리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점이 뭐냐? 이게 문자 3개 보이죠? 문자가 3개였던 애가 여기 보세요. 미수가 몇 개 있나요? A 하나밖에 없죠. A 하나밖에. A만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이래서 편한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죠? 얘를 보는 겁니다. 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얘 때문에 싹 날아갑니다.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3a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럼 요걸 넘기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a 값은 3이 되겠죠? 얘가 3이에요. 3. 그러면 이걸 전개해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에 플러스 3x에 빼기 4라고 앞에서 구했던 결과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설명이 조금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는 나머지가 2차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자가 3개나 나오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를 괄호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괄호를 치는 이유는 2차로 나눈 걸로 보고 싶다라는 의도. 그렇다면 여기가 더 이상 2차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이걸로 한 번 더 나눠줘야 되는데 중간에 복잡한 계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왜?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3x 빼기 1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검산식을 한 방에 딱 적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미수 1개, 3개가 1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얘인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이 흐름을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fx를 x제곱에 더하기 x의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4래요. 그럼 몫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q1x 이렇게 잡아주고 나머지가 2x 빼기 4다. 그 다음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일 때 그걸 한마디로 팍 줄이면 f1이 1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fx 더하기 2x 제곱에 플러스 x를 뭘로? x제곱 플러스 x에 플러스 1에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몫은 모르니까 q에 2의 x라고 보고 더하기 나머지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나머지는 2차 이하겠죠. 3차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2차 이하. 그래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이런 거에 겁먹지 마세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보니까 2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x 빼기 4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괄호를 딱 쳐버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 지금 요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0 되는 값이 안 보이죠? 그럼 괄호를 딱 쳐버리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 식을 2차로 나누었을 때, 그죠? 나머지를 구하는 것처럼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왜? 여기 fx로 나누고 있으니까. fx를 이걸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럼 요 식은 넘겨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으면 fx는 x제곱 플러스 1에 x에 플러스 1에 이걸로 나눴다라고 보고 싶다. 그렇다면 x 빼기 1에 q2의 x에다가, 그죠? 이게 몫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면서 얘랑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 a-2에 x제곱에 더하기 b 빼기 1의 x에다가 더하기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2차로 나누었는데 나눈 것처럼 보고 싶은데 나머지가 2차인 상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얘로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빼기 2에 x제곱에 더하기 b 빼기 1에 x에다가 더하기 c를 x제곱에 플러스 x에 빼기 1로 나누어 주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 몫에 a 빼기 2가 와야 되겠죠. 최고창은 맞춰줘야 되니까. 그죠? 최고창은 요거랑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차 저차 더하고 빼기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 나와야 되는지. 2x 빼기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식 대신에 뭘 적는다? 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검산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식 대신에 뭘? a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x에 빼기 1에 나머지 2x 빼기 4다 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에서 이거 다 보세요. 전체에서 요거 문자가 a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문자가 a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은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체에다가 1을 다 대입하는데 여기 1 대입하면 f1이니까 그게 1이죠. 1. 그 다음 얘 때문에 싹 날라가죠. 이렇게 싹 날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1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 대입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여기 1 대입하게 되면 1 빼기 1 없어지고 1 남죠. a 빼기 2가 되고 그 다음 1 넣으면 빼기 2가 되겠죠. 아,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 넘어가면 5가 되겠네요. 자, a 값이 5면 끝났습니다. 여기 5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3이죠. 그걸 이렇게 다 분배해서 전개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5x 제곱에 5를 넣어주게 되면은 3이죠. 3 얘가 그죠? 그러면 3x 제곱에 그 다음 3x인데 여기 2x 보이죠? 5x가 되겠죠. 그 다음 빼기 3인데 빼기 4가 있으니까 빼기 7이 됩니다. 이게 나머지예요.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나요? 2차로 나눈 것처럼 보겠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괄호를 딱 쳐버리면 2차로 나눈 것처럼 보고 싶은데 나머지가 2차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얘를 이때 이 문제에서는 이걸 넘겨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넘겨 정리한 다음에 요걸로 한 번 더 나누면 몫은 얘고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x 빼기 4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덕지덕지 있는 이 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식과 요 검산식이 같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되겠죠?
3차로 나눈 나머지는 이 논리 구조만 잘 따라가 주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3차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